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책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내 책장에 뭐가 있을까?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제 책장인데요. 이렇게 와우, 정말 많죠? 하지만 책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몇 개를 어떻게 뽑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대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빠밤. 이거는 이거 아세요? 이거 되게 유명했는데 서산여고에서 되게 유명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만든 영화 잡지예요. 파임이라는 이름의 잡지인데 여기 보시면 From 서산 Girls High School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서산여고에서 나왔다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 잡지는 제가 친구들이랑 동아리방에서, 동아리방은 없었고 그냥 동아리를 대충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 뽑을 수 있는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디자인해가지고 만든 영화 잡지입니다. 유은성 선생님을 인터뷰했거든요. 유은성 선생님 인터뷰해가지고 이때 인연이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다. 이때는 그냥 제가 쓴 글들을 어떻게든 발표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케빈에 대하여 이런 영화에 대해서도 썼고요. 데니보일에 대해서도 쓰고, 자비의 논란. 제가 자비의 논란한테 또 트위터 무슨 멘션을 받았거든요. 뭐 이런 걸 썼었어요. 영화 이론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회사에서 인터뷰하느라고 읽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침대뽀에 제가 항상 눈물을 닦거든요. 침대뽀에 눈물을 닦으면서 봤었고, 보면은 이렇게 사인도 있다. 와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제2에 대한 기억을 압축해서 머릿속 한 구석에 가둬놓았다. 다시는 화약고가 열리는 일이 없도록 빗장을 지르고 못질을 해버렸다. 아무리 그리워도 나를 태워가며 함께 살 수는 없었다. 그가 떠오르려 하면 다른 이들을 불러냈다. 친구, 직장 동료, 유학 시절 동기까지 아는 일하는 모조리. 어떻게 이런 글을? 미시마 유키오의 편지교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이게 미시마 유키오 하면 뭐예요? 금각사. 근데 이 금각사는 되게 진지한 소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시마 유키오가 옛날에 이제 돈 벌려고 신문 같은 데다가 이제 연재 소설 냈던 거를 엮어서 냈던 건데, 정말 천재인 게 연재 소설 뭐예요?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있는데 그 시차를 형식으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어떤 거를 했냐? 편지 형식의 소설을 개발을 해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미시마 유키오가 편지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 줄 알고 샀거든요. 읽어보니까 소설인 거예요. 뭐가 있냐면 차례가 고풍스러운 러브레터, 유명인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육체적인 사랑을 요청하는 편지, 사랑을 배반한 남자에게 보내는 협박장, 배신당한 여자가 격노하는 편지, 이혼 소송을 둘러싼 편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진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딱 이걸 펼쳐가지고 알죠? 사전처럼 QA북처럼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아니었다. 소설이었다. 근데 소설 내용도 정말 재밌으니까 추천합니다. 그 다음 하나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 책이에요. 이 책도 굉장히 좋았어요.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온라인 검열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보호와 관리로 포장한 테크 기업의 권력 쌓기와 감시 자본주의에 대한 밀착 고찰. 솔직히 끝까지 읽지 못했고 요 정도 남아있는데요. 왜 이 정도만 남기고 안 읽었지? 진짜 아깝다. 회사의 약관은 회사와 서비스 사용자 간 서비스 이용 조건을 정리한 법적 계약서지만 커뮤니티 규정이나 지침은 플랫폼의 규칙, 그리고 때로는 그런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설명한 문서다.
2011년에 발표된 페이스북의 첫 커뮤니티 규정은 매우 명확했지만 기본적이기도 했다. 폭력과 협박, 자학, 따돌림과 괴롭힘, 과도한 신체 노출과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금지했다. 저작권 침해 행위,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물품의 광고, 이름이나 가짜 별명 등의 사용 같은 것들의 기타 행위는 금지되었다. 저는 여기 왜 이걸 해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이런 커뮤니티 규정 같은 게 되게 무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헉, 그렇구나. 이거는 커뮤니티가 지향하는 바구나. 왜냐면 막 진짜 야동 사이트 같은 데서는 그런 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제가 처음 한 거예요. 소셜 커뮤니티 상의 표현의 자유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 정도 굵기로 분석한 책인데 질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아직 진짜 한 번은 읽고 싶었지만 아직 읽지 못한 책인데요. 19세 미만 구독 금지라고 써있어요. 이게 사드 후작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내용 나와요. 막 그런 내용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한 5년 읽었거든요. 이 정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예요. 그러니까 아직 읽은 것보다 안 읽은 게 많은 거죠. 너무 솔직히 지루하고 되게 막 그냥 진짜 이 사람은 생각이 이상해서 그렇지 진짜 글 쓰는 재주는 없는 양반이거든요. 자기 쾌락 충족하려고 쓴 글이고 그래서 사실 진짜 잘 쓰인 글이라기보다는 그 생각에 막 이렇게 되는 거를 보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의 작가 노트를 작품으로 보는 느낌? 추천. 물론 나도 읽어야 되지만. 컬티시라는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막 그렇게 막 진짜 막 명작이고 막 가치가 있고 막 질이고 이런 책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이것만 봤을 때는 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사람의 후속작을 샀거든요.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합리적 망상의 시대라는 책인데 이거는 이만큼 재미가 없어. 저 그래서 살짝 이 비슷하게 생긴 책? 그리고 이 책을 보고 살짝 이 책에 대한 그 믿음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 책은 재밌긴 하다. 이게 뭐냐면 이 저자 자체가 아버지가 극단적 컬트주의자셨대요. 그래서 극단적 컬트 공동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대. 그러다가 탈출을 한 얘기를 이제 막 이 사람한테 해준 거야. 어맨다 몬텔한테. 어맨다 몬텔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와 컬트 미쳤다. 컬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궁금증을 갖잖아요. 막 이상한 종교나 이상한 음모론 같은데 심취한 사람들. 이상한 음모론이라는 거의 기준은 작게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크게는 우리나라의 극우주의자들이겠죠? 혹은 코뮤니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언어? 왜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현혹이 될까? 그런 그 메커니즘을 추적한 책인데 제가 이 책이 재밌었던 건 우리가 컬트 음모론자라고 하면은 딱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첫 번째로는 이상한 사람들,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세계 자체가 너무 멀어 보여가지고 그냥 뭐 그러고 살겠지 싶은 그냥 나랑 다른 얘기? 나랑 다른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에서는 막 그 SNS에서 말하는 어떤 그 우리가 다 같이 명상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컬트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도 그렇고 뭐 기독교도 그렇고 어떤 종교든 자기들만이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불교는 윤회, 기독교는 뭐 죄악, 뭐 원죄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가 단어 자체, 언어 자체, 우리가 쓰는 이 공동체의 규약 같은 것들이 사실 컬트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컬트도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잘 활용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컬트 영화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그 이방코프 나오는 그 영화 뭐지? 로키 호러 피처쇼. 로키 호러 피처쇼에서도 막 트랜스베타이트 외계인 막 이런 얘기를 써요. 트랜스베타이트이라는 게 복장 도착자인데 거기서는 그 복장 도착자라는 말을 그 말 자체로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언어로 쓰지 않고 물론 모든 언어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지만 그런 가치 중립적인 언어로 쓰지 않고 되게 어떤 종족인 것처럼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 컬트의 언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빠이.